오늘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자외선 형광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광원 있잖아요. 광원의 단위가 뭐라 했습니까? 나노미터입니다. 1 나노미터는 10 옴스트롱과 같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광원은 이렇게 우리가 휘어졌네. 가시광선, 이거 항상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좀 편합니다. 가시광선은 700에서 4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광원이죠. 그 무지개가 있는 거죠.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있는 가시광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석의 외관 검사에 색상 검사를 할 수는 없겠죠. 색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색상 검사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태양광, 그죠? 가시광선이 포함되어 있는 광원으로 외관 검사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가시광선 중에서 589.3 나노미터에 있는 황색만 있는 이 황색을 우리가 단색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단색광. 이 단색광은 여러분들 특수효과에 체인지 오브 컬러, 변색 효과를 관찰할 때 반드시 이 단색광인 펜라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상 검사를 하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현미경 형광등 또는 태양광에서 관찰을 하시면 되고, 특수효과 중에서 체인지 오브 컬러, 알렉산더 라이트 효과라는 스톤이 있기 때문에 펜라이트는 단색광만 나오는 황색불 있죠. 황색불 펜라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해야 될 이 자외선은 조금 이해하기, 빨간색은 적색이잖아요. 적색 위쪽 광원을 우리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그죠? 그럼 이게 보라자자잖아요. 보라자자. 그러면 여기 400m로 400에서 200 사이에 있는 광원을 자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좀 더 낫겠죠. 외워야 될 것도 많은데, 적색 위쪽은 적외선,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라자자잖아요. 한자로. 자외선은 400m에서 200 사이에 있는 광원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외선은 장파, 단파,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눠요. LW, SW 이렇게 또 나눕니다. 장파는 380 나노미터에서 315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광원을 이야기하고, 단파는 280에서 2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광원을 단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론 시험 문제에 이렇게 범위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숫자 한 개를 원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는 365, 장파는 365, 외우기 쉬울지 모르겠네. 254 나노미터,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범위를 물어볼 때도 있고 숫자 하나를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자외선 형광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자외선이라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00m로 있잖아요. 200m로 있는 우리가 광원을 X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X선. 살균, 여러분들 칫솔, 살균 잘 때 이 X선 쓰죠. 또 X선 제가 저번에
특수효과, 오리엔트 특수효과를 나타내는 진주 설명할 때 담수 진주와 해수 진주를 감별할 때 X선이 필요하다. 그죠? 담수는 여기 핵이면 이걸 둘러싸는 어떤 이 탄산, 칼슘과 콩큐린의 막이 조밀하지 못할 것이고, 해수는 이렇게 조밀할 것이다. 그죠? 이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X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은 이제 이런 범위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외선 형광기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빛이 들어가는 거죠. 스위치가 2개 있고 1개 있어요. 여기 보면 2개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 장파고, 한쪽에 돼 있는 이걸 누르면 단파가 되는 것이죠. 장파를 먼저 관찰하든 단파를 먼저 관찰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누르고 다시 정상 스위치에 하고 그 다음에 단파를 관찰하죠. 그러면 스톤은 여기 였는 거거든요. 위에서 이제 우리가 안을 보면 빛은 여기서 때리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얘가 이겁니다. 그죠? 근데 스톤을 바닥에 이렇게, 이 안은 깜깜한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바닥에 놓으면 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감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을 이어 가지고 빛에 가까운, 형광기에 가까운 데 좀 올려서 관찰을 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얼굴은 여기 대줘야 돼. 그죠? 얼굴은 여기 딱 얼굴 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찰하는데, 자외선 형광 검사란에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게 LW, SW를 적고 나서 장파를 켜서 나타나는 색상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뭐 흑색이다, 뭐 까맣더라, 아무것도 안 나, 흑색이다, 녹색이더라, 단파 때는 녹색이더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그래서 자외선 형광 검사가 굴절율 또는 평광성과 같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외선 형광기를 꼭 관찰해야 할 스톤이 있어요. 네. 이 스톤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자외선 형광 검사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루비와 사파이어입니다. 네, 여기서 사파이어는 오렌지 사파이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은 루비와 사파이어는 커런덤이에요. 커런덤. 그죠? 종이에요. 종 중에 루비와 사파이어의 변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커런덤은 1.760에서 1.775 사이에 복구절하고 비중이 4고 집안 내력이 똑같아요. 단 루비는 적색이고 적색 그 이외의 색상을 다 사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색도 있고 흑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스톤이든 작은 스톤이든 사파이어가, 오렌지 사파이어가 걸리면 이 스톤이 적색인지 오렌지색인지 감별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감별하는 것은 보석이기 때문에 같은 루비라도 같은 색상을
진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연한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고 내포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주어진 이 적색 계열의 스톤이 루비일 수도 있고 오렌지 사파이어일 수도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루비와 사파이어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굴절율과 비중이 똑같아요. 단 색상으로 감별해야 되거든요. 특수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루비 사파이어 그냥 일반 보석명은. 자, 그러면 색상으로만 감별했을 경우 이 스톤이 청색이나 백색이나 무색이면 쉽게 감별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오렌지 사파이어가 걸리면 천연 루비와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때 자외선 형광 검사가 큰 역할을 합니다. 루비는 반드시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띱니다. 단파보다. 네. 루비는 반드시 단파 때보다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띱니다. 하지만 사파이어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띠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이걸 잘못 이해하면 장파와 단파 때 아무 반응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잘못 이해하면 흑색인가? 근데 자기가 관찰된 오렌지 사파이어는 녹색인데? 하면 이거 반응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비는 반드시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띠고 사파이어는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띠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포물 검사에서 나오는데 정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 스톤은 출산지와 상관없이 그 특징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비가 자외선 형광 검사에서 장파 때 항상 밝은 적색을 띠기 때문에 자외선 형광 검사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첼시 컬러 필터라고 있습니다. 첼시 컬러 필터가 처음 개발될 때는 에메랄드와 녹색 인조 유리를 감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에메랄드를 가지고 첼시 컬러 필터를 보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바탕색 녹색이라는 것이고, 인조 유리를 관찰하면 적색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를 광상에서 개발해서 캔에서 깎아봤더니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는 첼시 컬러 필터의 적색으로 반응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 되면 첼시 컬러 필터는 에메랄드와 인조 유리를 감별하는데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콜롬비아산 에메랄드가 새로 나오기 전에는 에메랄드와 인조 유리를 구별하는데 중요하게 사용은 됐는데, 콜롬비아산 에메랄드가 첼시 컬러 필터에서 적색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첼시 컬러 필터는 에메랄드와 인조 유리를 감별하는 역할로서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벽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루비는 반드시 자외선 형광 검사에서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뜨는
정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비와 사파이어를 오렌지 사파이어를 구분하는데 중요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스피넬하고 합성 스피넬. 자, 스피넬은 1.720 굴절률 이하의 스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합성 스피넬은 1.720 이상의 굴절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피넬은 뭐 천연이니까 천연에 해당되는 내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 스피넬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만 봐도 굴절률 검사를 했더니 1.720 이상이니 1.719나 78 나오면 이건 천연이고, 굴절률 검사를 했더니 1.723 이렇게 나오면 합성 스피넬이네. 그러면 이 어떤 굴절률만으로도 충분히 스피넬과 합성 스피넬을 감별할 수 있는데, 왜 자외선 현상 검사가 중요한 포인트로 남느냐 하면, 보석은 광물이기 때문에 굴절률을 아무리 돌려도 1.720에 딱 걸리는 스톤이 있을 수 있어요. 천연이든 합성이든. 자, 그리고 천연 보석도 내포물이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 미지의 스톤이, 스피넬이 1.720의 단굴절을 15도로 여러 방향 돌려봐도 1.720밖에 안 오고, 내포물을 관찰했더니 천연에 해당되는 내포물이 아예 아무것도 없고 무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스톤을 스피넬로 하기에도 애매모호하고 합성 스피넬로 결정짓기에도 단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자외선 현상 검사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스피넬은 반드시 단팥대 백청색을 띱니다. 백청색. 장팥대는 어떤 색을 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단팥대, 천연 스피넬은 합성 스피넬은 반드시 단팥대 백청색을 띱니다. 자, 천연 스피넬은 LW, SW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스피넬이 가지고 있는 이 정벽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1.720의 단굴절만 하고 내포물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자외선 현상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성 스피넬과 천연 스피넬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성 스피넬은 반드시 단팥대 백청색을 띱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피넬과 합성 스피넬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알만다이트 가닛 또는 로돌라이트 가닛, 이거 적색 계열이거든요. 하나는 갈적이고 하나는 자적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루비, 이 두 개를 감별할 때도 자외선 현상 검사가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루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60에서 1.775 사이에 복굴절 할 것이고, 가닛은 단굴절 스톤이죠. 그죠? 알만다이트 1.760에서 OTL까지 두 개 다
이 색상으로 감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알만다이트 가니까 로돌라이트 가니선 단굴절이고 루비는 복굴절인데 무엇이 어려워서 자외선 현상 검사가 필요하냐? 스톤은 폐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폐식컷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스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폐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평면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하지만 이 스톤이 캐보션으로 나온다면 곡면법을 써야 돼요. 자, 곡면법이라는 건 뭡니까?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알만다이트 가니또 1.76S로 잡히는 스톤이 있어요. 오테일 같으면 오테일이지만 루비는 반드시 1.76S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굴절율이 두 개 다 1.76짜리잖아요. 그리고 적색 계열이고 천연이니 천연에 해당되는 내포물이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어떤 곡면법의 어떤 스톤에 걸리면 적색 계열인 이 두 개의 스톤을 가지고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외선 현상 검사를 통해서 알만다이트나 루비를 감별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루비는 반드시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띱니다. 그죠? 하지만 알만다이트 가니까 로돌라이트 가니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띠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루비와 같은 정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루비가 가지고 있는 자외선 검사의 밝은 적색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태국에 가서 루비를 살려고 했을 때 굉장히 밝은 색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펼치니까 그렇게 밝은 색이 아니에요. 그러면 스톤이 바뀐 거냐? 그게 아니고 태국에서 나타나는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이 훨씬 세기 때문에 루비가 밝게 빛났을 거고, 한국은 그런 게 좀 적기 때문에 밝게 발광을 덜해서 색이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다. 그런 어떤 효과가 루비에 있는 자외선 현상의 장파의 효과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을 이렇게 딱 보시면, 오늘 수업은 자외선 현상 수업인데, 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광원 중에서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700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400에서 200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광원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우기 쉽게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자자는 보라자자잖아요. 그죠? 자왕수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외선은 400에서 200, 적외선은 요 적색 위쪽으로, 이걸 적외선이에요. 그러면 자외선은 장파와 단파로 크게 또 구분을 합니다. 장파는 380에서 315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광원이고, 단파는 280에서 200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광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장파는 365나노미터고 단파는 254나노미터의 광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200나노미터 자외선 밑으로에 있는 광원은 X선이거든요. X선. 이 X선은 여러분들 살균, 칫솔, 살균, 식기 살균 할 때 X선을 쓰고, 제가 특수효과 설명할 때, 진주에서 나타나는 오리엔터 설명할 때, 진주 설명할 때 바다에서 자라는 담수, 해수, 강에서 자라는 담수,
이 두 개의 진주는 천연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담수는 강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성장폭이 이렇게 커요. 빨리 자랍니다. 근데 해수는 조금 늦어요. 두 개 다 천연인데. 근데 안에 이 탄산칼슘과 여기 있는 콩큐린, 그죠? 이 층 자체가 해수가 훨씬 조밀하고 담수가 느슨해요. 근데 이 부분은 잘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별할 때 X선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외선 형광기입니다. 그죠? 장파와 단파를 켜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는데, 관찰해서 나타나는 색을 적는 것이 자외선 형광 검사예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루비와 오렌지 사파이어를 감별할 때 루비에서 나타나는, 장파에서 나타나는, 항상 나타나는 밝은 적색, 정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밝은 적색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스피넬과 합성 스피넬 감별하실 때 합성 스피넬에서 나타나는 단파의 백층색을 항상 알고 계셔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알만다이트 가니시나 로돌라이트 가니스의 적색 계열과 루비를 감별할 때 평면법으로, 굴절류 검사에서 평면법으로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죠. 가니스는 단굴절이고 루비는 복굴절이니까. 하지만 캐보션으로 깎여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곡면법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 나오는 곡면법은 이 스톤이 복굴절인지 단굴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루비인지 가니 종류인지를 감별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형광검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외선 형광검사의 루비는 항상 장파 때 백청색을 띌 것이니 유익 있게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자외선 형광검사였고, 다음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포물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